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값을 따로 받는 안이 추진됩니다. 커피값에 포함됐던 일회용 컵 가격을 분리해서 사용을 덜하게 유도하겠다는 건데요. 개인 컵 사용이 늘어날 거란 기대도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가 따라붙었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현재 음료 가격에 녹아있는 일회용 컵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표시하게 하는 겁니다. 컵 비용은 점주가 자율로 정하돼 생산 원가를 고려해 정부가 최저선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가격은 정할까 합니다.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개인 컵을 가져오면 그만큼 깎아주고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옮겨 담으면 추가금을 내야 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카페 점주 사이에선 당장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도 어디서는 이렇게 줍는데 여기서는 안 되냐, 뭐 이런 컴플레인들도 굉장히 많았고, 업장에서도 사실 조금 불편하게 변경돼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서. 특히 저가 경쟁을 벌이는 커피점들은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보통 2,000원 받거든요. 여기에 컵 가격을 받으면은 인상 요인이 10%예요. 체감하는 게 소비자가 틀리죠.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할인받는 그런 인센티브 개념의 제도다 보니까 텀블러를 좀 더 활용하게 될 것 같고, 사실 가방도 무거운데 텀블러 자체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모든 카페가 린싱 기계가 있지가 않잖아요. 일회용 컵 보증제 등 잇따른 정책 실패에 따른 피로감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환경단체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소비자들이 조금의 비용 부담을 더 하는 걸로 그쳐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플라스틱 사용 관련 새 정책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 당초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매장에서 종이컵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투도 당분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는 재작년 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약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지난해 10억 개를 돌파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계도 기간 1년을 뒀습니다. 그런데 계도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사실상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입니다. 구체적인 보완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도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이런 카페에서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을 쓰는 소비자는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야 합니다. 다 마신 빈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에만 반납하면 됩니다. 소비자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귀찮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지만 막상 그 일회용 컵을 또 돌려주러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귀찮은 면이 좀 없지 않아 클 것 같아서. 환경 보호를 위해선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컵들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죠. 그런데 카페 주인들은 대부분 준비가 덜 됐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일단 설거지 부담이 큽니다. 환경부는 다 쓴 컵은 소비자가 씻어 반납하는 게 원칙이라지만 카페 주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거부를 하게 되면 또 손님들이 또 분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척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인건비가 또 나가잖아요. 위생도 걱정입니다. 그렇게 회수되는 컵이 담배꽁초가 있을 수도 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생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하고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컵을 돌려받기 위해 바코드 라벨을 붙이고 회수업체에 넘기는 데 드는 돈이 한 컵당 최대 17원입니다. 소상공인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외식 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환경부에 제도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곳곳에 쌓인 쓰레기 더미. 적어도 서울에선 일부 사라질 전망입니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가 주최하는 1000명 이상 행사장에선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행사장에선 폐기물 감량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가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뀌는 풍경입니다. 서울시 내 일일 폐플라스틱 발생량 2021년 2,753톤으로 7년 전에 비해 200% 증가했는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서울시가 플라스틱 제로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서울의료원이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지정됐고 지난달부턴 잠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에 음식을 담아 팔기 시작했죠. 이런 곳을 늘립니다.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엔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도 동참합니다. 그럴 경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의 8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정된 카페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300원씩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한 달에 9,000원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